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 2년간 팬데믹으로 얼어있던 극장가가 조금씩은 해동되고 있는 시기. 과연 1년간 어떤 영화들과 얼만큼의 관객들이 극장가를 지나쳐 왔을지 쭉 나열해서 총 20편 골라잡아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2022년 관객수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더 컬랩 22년 117만 관객을 기록한 9월 28일 개봉작 최국희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생일. 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내 세연은 그녀의 마지막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자신의 첫사랑을 찾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게 되고, 이에 남편 진봉은 어쩔 수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기묘한 모험을 떠나게 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안녕, 다행이다, 애수 등 유명한 가요를 적재적소에 활용한 뮤지컬 장르 영화이며 자칫 독이 될 수 있는 심파적인 요소 또한 적절히 살리면서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작품이었지요. 다만 팬데믹 이슈로 계속해서 개봉일이 연기되었고 촬영 이후 2년이 넘은 시점에서야 스크린에 걸리면서 아쉽게도 관객들의 평에 비해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022년 관객수 22위, 인생은 아름다워였습니다. 연이어 19위 열어봅니다. 관객수 19위에 랭크된 영화는 해리포터 프랜차이즈의 스핀오프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입니다. 4월 13일에 개봉, 총 2207개의 스크린에 걸리면서 기대를 받은 영화였는데 국내에서는 총 119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시리즈 중 가장 낮은 관객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작품들이 팬데믹 이전에 개봉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선전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부정적인 평가와 흥행 저조로 인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영화였고 조니 뎁과 에즈라 밀러 등 주연급 배우들이 계속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시리즈 자체가 이대로 완결날 수 있다는 루머 또한 크게 힘을 받고 있지요. 과연 강력하게 흔들리고 있는 신비한 동물 프랜차이즈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에즈라 밀러의 범죄와 조니 뎁의 재판이 더 흥행을 끌어내었던 신비한 영화, 2022년 관객수 19위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이었습니다. 18위입니다. 아이유,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주영이라는 기묘한 조합. 6월 8일 개봉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가 126만 관객을 모으면서 18위에 랭크됩니다. 황금 종려상에 빛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촬영하고 연출하면서 주목을 받은 영화였는데 베이비박스에서 미혼모와 브로커 그리고 형사들이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여정을 그리고 있지요. 다만 한국 관객들과의 성향과 조금은 상반되는 결과물이 나오면서 호평과 불호평이 팽팽했던 작품이었습니다. 한편 배우 송강호는 이 작품으로 제75회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거머쥐며 한 번 더 화제가 된 바 있었지요. 관객 순위 18위 브로커였습니다. 17 열겠습니다. 1월 26일 개봉작 해적 도깨비 깃발이 133만 관객으로 17위입니다. 2014년 개봉했던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후속작이라고 하나 사실상 스핀오프 작품인데요. 전작이 당시 무려 866만 관객을 동원했었기 때문에 팬데믹 빙하기에도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이에 미치지는 못하면서 극장 수익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 당시 웃지 못할 이슈가 있었는데 관객이 이 영화를 심야로 보다가 잠에 들었고 상영 종료 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직원이 극장 문을 닫아버리면서 그대로 그 안에 갇히게 된 것. 결국 119를 부르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팬데믹으로 인해 관객이 줄었고 이에 극장의 인력들이 줄어들면서 벌어지게 된 해프닝이었습니다. 관객 순위 17위 해적 도깨비 깃발이었습니다. 16위는 뭘까요? 피카츄! 16위는 외계 플러스인 일부입니다. 전우치, 타짜, 범죄 재구성 등 한국 상업영화계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동훈 감독의 작품인 만큼 개봉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영화인데요. 여러 시공간을 넘는 것은 물론 외계인의 동양 판타지적인 요소까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외계 플러스인 일부.
그러나 7월 20일 개봉 후 153만 관객이 그치면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계 플러스 2는 1부와 2부가 동시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거액의 제작비가 투입되어 있는 시점에서 2023년 개봉 예정인 2부가 어떻게든 만회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도사와 외계인을 접목시킨 한국에서는 쉬이 볼 수 없는 컨셉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 외계 플러스인 1부. 과연 1부에 내려진 불명예를 후속작에서 청산하고 이른바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을지. 사실 2부에서 그 포탈이 열리면서 강동원 전우치가 도사란 무엇이냐 하면서 나오면 천만 바로 가는 거야. 솔직히 관객 순위 16위 외계 플러스인 1부였습니다. 15위로 넘어갑니다. 6월 29일 개봉작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189만 관객으로 15위에 랭크됩니다. 아가씨,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등 여러 명작들을 탄생시킨 박찬욱 감독이 6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었던 만큼 한국 영화 팬들에게 큰 기대를 받으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운이 나쁜 건 확실했어야. 안타깝게도 팬데믹 시국의 여파는 물론이요. 본래라면 이쯤 내렸어야 할 탑건 내버리게 예상치 못한 롱런 흥행. 이후 토르 러브 앤 썬더까지 개봉하면서 흥행 성적에 적신호가 켜져버린 것이 작품성 대비 낮은 순위의 이유라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2022년 몇 없는 손익분기점을 넘긴 한국 영화 라인에 입성하셨다는 거. 관객 순위 15위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반 넘게 왔습니다. 14위는요. 8월 24일 개봉했던 박규태 감독의 645가 198만 관객을 모으면서 14위에 오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나만의 병장. 그런데 이게 북한으로 날아가면서 벌어지는 코믹한 접선들이라는 줄거리만으로도 흥미를 유발하는 작품이었는데 탑 20위권 중 가장 낮은 1159개 스크린을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개봉 당시만 하더라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후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앞선 쟁쟁한 영화들을 밀어내고 당당히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개봉 2주차에 개봉한 공조 인터내셔널의 스크린 독점으로 좌석 점유율이 2배 이상 낮은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는 판매율을 기록했다는 것. 재밌는 건 이 영화가 베트남에서 기록한 수치인데요. 무려 230만이 넘는 관객이 몰리면서 베트남의 역대 한국 영화 관객 수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영화를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소위 초월 번역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약 89억 원의 매출액을 벌어들이면서 또 다른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관객 순위 14위 645였습니다. 13위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5일 개봉했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27번째 작품 존 와츠 감독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199만 관객을 동원하며 13위에 랭크됩니다. 아니 스파이더맨 이것밖에 안 봤어? 그게 아니라 2021년 12월에 개봉 후 16일이 지나 2022년 1월 1일부터 기록된 수치가 199만 명이라는 거. 개봉 연도 관객 수와 재개봉 등을 합치면 총 758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관람했고 이는 올해 추산된 199만 명을 뺀 556만 관객만으로도 2021년도 한국 박스오피스 1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팬데믹이 심화되면서 벌어진 수치이기도 했지요. 말해 뭐해, 스파이더맨이잖아요. 심지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이 등장한 영화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먹어주셔야지. 관객 순위 13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었습니다. 12위 영화는요. 8월 3일 개봉작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이 205만 관객에 그치며 12위에 머뭅니다. 개봉 초 외계 플러스 2인 일부와 한산 용의 출연이 버티고 있었으나 양쪽 모두 기대했던 흥행 성적을 내지 못했던 상황이었기에 꽤나 유리한 입장이었지요. 그러나 이쪽은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입소문을 타는 바람에 말 그대로 비상을 선언. 비상! 초비상!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박해준, 김소진. 이 역대급 라인업을 세웠음에도 결국엔 작품성도 중간 이상은 챙겨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교훈을 안긴 채 화려한 출연진, 제작비 대비 저조한 성적으로 마감했습니다.
적어도 딱 1시간까지는 명작일 수 있었다라는 평가와 이 작품의 최대 실패 요인은 이미 극중에서의 상황보다 훨씬 위중한 팬데믹을 경험해버린 관객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참 비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관객 순위 12위 비상선언이었습니다. 약자 중의 강자 11위 11월 9일 개봉한 블랙팬서 시리즈 두 번째 작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210만 관객에 그치면서 11위입니다.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체드윅 보즈먼이 안타깝게 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새로운 블랙팬서의 취임식이자 전대 블랙팬서의 장례식이라는 두 가지 미션을 완수해야 했던 영화. 아쉽게도 올해 특히 더 심화된 마블 호불호와 피로도로 인해 크게 와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마땅히 강력한 적수라고 할 만한 작품이 없었음에도 개봉 후 2주차가 되어서야 겨우 200만 관객을 모았고 3주차부터는 상위에 랭크된 올빼미가 개봉하면서 사실상 동결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내에서 힘을 쓰지 못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서는 6위, 주타겟 중 하나였던 북미에서는 탑건 매버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어쩌면 오히려 예상치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전작이 사실상 흑인 커뮤니티의 거진 바이블로까지 여겨지는 영화이기도 했고 이 때문에 배우와 캐릭터의 죽음을 기리는 과정에서 영화 자체의 엔터테이닝한 경험보다는 드라마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국내외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슈퍼히어로 장르에서의 액션의 부재와 여러가지 이슈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솔직히 이 슈트 디자인은 너무했어. 이게 뭐냐고. 슈리 얘는 지만 좋은 것 껴입고 죄다 그냥 조져놨어. 짜란. 10위 보겠습니다. 226만 관객을 모은 7월 20일 개봉작 미니언즈2가 10위에 오릅니다. (2022년)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는 최초로 100만을 돌파했던 작품이었는데요. 전작들에서 갈렸던 호불호 요소들을 보완하면서 여러 이스터에그와 떡밥들을 풀어내며 시리즈 팬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영화였다고 하지요. 개봉 당시 스크린에 걸려있던 외계 플러스인 일부 탑건 매버릭 사이에서 꽤나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1주차에는 당시 1위였던 외계 플러스인 일부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던 바 있었습니다. 이후 탑건 매버릭의 마라톤 상영과 더불어 비상선언, 한산용의 출연 등 여러 대형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조금 꺾이는 듯 싶었으나 개봉 4주차까지 꾸준히 관객을 모으면서 220만 관객에서 마감했지요. 이 수치는 코로나 시국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 최다 관객 수인데요. 본래 215만 관객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제치며 미니언즈가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최다 관객 수를 가져갑니다. 관객 순위 10위 미니언즈2였습니다. 다음 9위 보겠습니다. 어벤져스의 원년 멤버 천둥의 신 토르의 네 번째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 7월 6일 개봉 후 271만 관객을 동원하며 9위에 그칩니다. 전작인 토르 라그나로크의 감독 타이카 와이티티가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았는데 토르 라그나로크가 485만 관객을 동원했던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감독의 마법이 그렇게 잘 먹힌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가장 힘이 강한 시기인 개봉 1주차 마지막 날에는 기어이 상승세를 타던 탑건 매버릭에게 1위를 빼앗기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 이후 마블 영화가 개봉주에 1위에서 내려오는 참사를 만들어내었지요. 이후 악재 속에서는 비교적 빠른 8일차에 200만 관객까지 동원하게 되었으나 2주차부터는 한산용의 출연, 외계 플러스인 일부, 미니언즈2 등으로 관객들이 분산되어 버리면서 힘이 쭉 빠졌고 오히려 부정적인 입소문이 크게 돌면서 271만 관객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흔들리던 국내에서의 마블 입지에다가 스톤브레이커를 꽂아버린 모양새인데 그나마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이번 영화에서도 밀고 간 소위 B급 정서와 미국식 개그에 대한 저항감이 덜한 북미에서는 3억 1,5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토르 시리즈 중 1위에 올랐고 글로벌 수익에서는 약 7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마블의 작품 중 중상위권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영화가 어찌되었든 소위 마블의 빅3 토르의 영화였고 마블의 역대 솔로 무비 중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중 하나라는 것을 감안하면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힘든 작품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명예. 관객 순위 9위 토르 러브 앤 썬더였습니다. 팔팔하게 이어가 봅니다. 8위입니다. 6월 15일 개봉했던 박훈정 감독의 마니어 파트 2 The Other One 280만 관객을 모으면서 8위에 올라섰습니다. (2018년) 개봉했던 마녀 시리즈 4년 만의 후속작으로 특히 팬들에게 큰 기대를 받았던 작품이었는데요. 전작에서의 장점을 극대화시켰으나 동시에 함께 있던 단점까지 극대화시키면서 안 그래도 진한 호불호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주차 스크린에 걸려있던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브로커, 버즈라이티어 등을 누르고 1위에 등극. 마침 당시 개봉 5주차를 이어가던 범죄도시2가 1100만 관객 달성 후 한 차례 누그러지면서 일종의 버프까지 챙겼고 개봉 3주차에 250만 관객 돌파, 이후 280만 관객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손익분기점을 넘긴 몇 없는 한국 영화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반복해서 이래나 저래나 이런 영화 한국에 몇 없으니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관객 순위 8위 마녀 파트 2 The Other One 이었습니다. 럭키 세븐 7위입니다. 6월 1일 개봉한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283만 관객을 기록하며 7위에 올랐습니다. 1993년 쥬라기 월드 당시의 주연들과 신세대인 월드 시리즈의 주연들이 만나면서 사실상 최종장이라고 봐도 무방했던 영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그러나 개봉일이 휴일이었기에 소위 경험치 이벤트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쥬라기 월드가 아니라 메뚜기 월드였다는 후기들이 속출. 안타깝게도 개봉 하루 만에 바로 범죄도시2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이대로 멸망하나 했으나 거대 프랜차이즈의 최종장이라는 타이틀과 현충일을 비롯해 여러 관객수 뻥튀기 기간이 겹치면서 다행이라면 다행인 283만 관객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나마 글로벌 수치는 국내보다는 훨씬 나은 편인데 115일차 약 4달가량의 장기 상영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어찌되었든 탑건 매버릭에 이어 2022년 10억 달러 영화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지요. 문제는 앞선 토르와 비슷한데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도 당장 전작 2편이 10억 달러를 찍는 데 최대 4주가 걸렸던 것을 생각하면 최종장이라는 묵직한 수식어의 영화가 겨우 4달에 걸쳐서 턱걸이에 성공한 것은 시국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객 순위 7위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이었습니다. 점점 육중한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6위 200단위에서 400단위까지 바로 건너뛰었습니다. 435만 관객을 동원한 8월 10일 개봉작 이정재 감독의 헌트가 6위에 오릅니다. 김 차장 라인 바스 좀 바꿔봐. 배우 이정재가 메가폰을 든 첫 번째 영화였기 때문에 꽤나 관심을 모았던 작품이었는데 당장의 주제가 한국의 현대사를 다룬 작품이었고 이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많았지요. 다행히 개봉 후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더욱이 당시 극장가에 이렇다 할 경쟁작들마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입지에서 시작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1주차에 바로 2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강세를 보였는데 3주차 갑자기 나타난 645에 주춤하는가 싶었으나 25일차 기어이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최종적으로 435만 관객으로 마감했습니다. 난 이거 반드시 동님이라고 생각해. 관객 순위 6위 헌트였습니다. 판타자까지 오지게 왔습니다. 5위입니다. 5월 4일 어린이날 직전에 개봉했던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588만 관객을 동원하며 5위에 머뭅니다. 어린이날 직전에 개봉하긴 했지만 감독 샘 레이미의 손길이다 도저히 어린이들에게는 추천할 수 없었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직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팬들에게 큰 반응을 이끌어내었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었던 만큼 국내 흥행면에서도 꽤나 무난한 성공을 거두면서 전작인 닥터 스트레인지의 관객수 544만 명을 넘으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다만 이 당시의 관객 반응에서 호불호가 큰 편이었는데 이는 이후 토르 러브 앤 썬더까지 이어져 그 입지를 크게 떨어뜨리게 되었지요. 글로벌에서는 개봉 후 한 달 차에 9억 달러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탑건 매버릭,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과 함께 2022년 10억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나 했으나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호불호 갈리는 평가로 인해 9억 4,200만 달러 선에서 그쳤습니다. 흥행에 실패했다고는 결코 볼 수 없지만 여타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가 해주었어야 할 역할을 생각한다면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수치였지요. 관객 순위 5위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였습니다. 4천왕 등장 4위 확인합니다. 이석훈 감독의 9월 7일 개봉작 공조 인터내셔널이 총 698만 관객을 모으면서 4위입니다. 무기 사용 금지 5분간 해제다잉? 1분이면 충분합니다. 2017년 개봉했던 전작 공조가 781만 관객이라는 수치를 갖고 있었던 만큼 후속작 또한 같은 문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평론가들에게는 혹평을, 관객들에게는 막연한 영화로 남았습니다. 다만 늘 잘하던 것을 했던 만큼 추석 연휴와 대체 공휴일이라는 초대형 뻥튀기 이벤트를 10분 활용, 와중에 경쟁작이라고 할 만한 영화도 없었고 이는 문자 그대로 초월적인 좌석 점유율로 이어지면서 개봉 6일 차에 300만 관객까지 끌어모으게 됩니다. 이후 블랙 아담과 리멤버 등이 개봉했던 6주차 전까지 원만하게 관객들을 동원, 무려 698만 명으로 마감하면서 외계 플러스인 일부의 실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CJ를 구원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삼촌도 조선소년단 출신인데. 관객 순위 4위 공조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삼상 그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3위 확인해봅니다. 아, 펄럭인다. 마구 펄럭인다. 7월 27일 개봉했던 김한민 감독의 영화 한산용의 출연이 728만 관객을 동원하며 3위에 오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1761만 관객으로 국내 상영 영화 역대 1위. 2014년 개봉했던 영화 명량의 후속작이자 프리퀄. 무엇보다도 전작에 이어 이순신 장군님을 그린다는 점에서 관심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작품이었는데요. 8년 전 개봉했던 명량에서 비판받았던 여러 단점들을 대부분 개선하면서 후속작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내었습니다. 개봉 당시에도 경쟁작이라고 한다면 개봉 전주에 개봉했던 외계 플러스 1부와 2주차, 3주차에 각각 개봉하는 비상선언, 헌트 등이었는데 비상선언은 앞서 언급한 대로 큰 위협이 되지는 못했고 헌트가 개봉한 3주차에는 이미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비교적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입지가 되었지요. 결과적으로 이후 728만 관객으로 최종 마감하면서 전작만큼의 기록적인 대흥행은 아니나 코로나 시국과 관람료 인상을 감안하면 충분한 성적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 순위 3위 한산용의 출연이었습니다. 자, 2위를 발표하기 전에 잠시 20위권 아래 아쉽게도 많은 관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작품들을 알아봅니다. 10월 12일 개봉한 숨겨진 명작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아쉽게도 34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조동필 감독의 8월 17일 개봉작 롭은 41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극장판 포켓몬스터 DP 기라티나와 하늘의 꽃다발 쉐임이 6월 1일 개봉 후 58만 관객이 모입니다. 10월 19일 개봉했던 번개 쏘는 슈퍼 빡빡이 맥 블랙 아담 77만 관객입니다.
9월 28일 개봉한 정직한 후보 2는 89만 관객을 모았네요. 3월 1일 개봉작 더 배트맨 90만 관객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2위 알아봅니다. 2위는요, 코시국임에도 전세계적인 흥행 성공, 톰형의 그 영화. 817만 관객을 극장으로 이끈 6월 22일 개봉작 탑건 매버릭입니다. 장장 36년 만에 돌아왔다. 1986년 개봉했던 탑건의 후속작. 거진 톰 크루즈 그 자체를 보여주었던 역대급 영화였는데요. 국내에서는 개봉 7일차에 바로 200만 관객을 동원. 2주차에 개봉했던 헤어질 결심의 등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1위를 유지했고, 3주차에는 토르 러브 앤 썬더의 개봉으로 잠시 주춤하는가 했으나 토르의 강력한 호불호로 부정적인 입소문이 나면서 예상치 못한 흥행 부진으로 되려 관을 흡수. 이에 2019년 개봉작 조커 이후 3년 만에 마블이 아닌 외화가 400만 관객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 개봉 10주차에 기어이 800만 관객을 돌파. 아바타 물의 길 개봉 전까지 이어지면서 817만 관객으로 마감합니다. 글로벌 수치로는 약 14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본래 있던 겨울왕국2의 기록을 넘어 역대 흥행 순위 11위로 올랐으며 전 세계 10억 달러 돌파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제대로 1위를 낸 명예로운 1위를 알아보시지요. 와, 깡패다. 유사 깡패, 아무튼 형사. 그래, 깡패들 반가워. 코로나 시국 첫 번째 천만 영화 5월 18일 개봉작 이상용 감독의 범죄도시2가 1269만 관객을 모으면서 2022년 관객수 1위에 등극합니다. 개새끼네 진짜. 불렀냐? 아닙니다. 사실 전작인 2017년도 개봉작 범죄도시 또한 688만 관객을 동원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낸 바 있었는데, 마동석이라는 배우의 이미지와 전작의 단점이라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개선한 지점에서 꾸준히 긍정적인 입소문이 돌았고, 개봉 전 프리미어 상영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타 작품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5일차 3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팬데믹 이후 역대급 속도로 관객을 모았습니다. 이후 중간중간 쥐라기 월드 도미니언, 브로커 등이 개봉하면서 살짝 주춤하는 듯 했으나 두 영화 모두 예상만큼의 성적을 내지는 못하면서 3주차에 800만 관객 돌파, 4주차에는 기어이 1000만을 찍어버립니다. 이는 2019년 12월 개봉했던 겨울왕국2 이후 2년 6개월 만인데요. 최종적으로는 1269만 관객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나눠줘? 5대5로 나눌까? 누가 5야? 영화의 글로벌 수익은 1억 달러. 역대 한국 영화 중에서는 8번째로 1억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영화의 상영 횟수가 무려 35만 5,700여 회로 역대 최다 상영 횟수로 기록되면서 범죄도시2의 흥행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현재 영화 시장의 불균형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이는 사실 코로나의 여파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지는데, 팬데믹에 들어서면서 흥행력이 있던 영화들은 대부분이 비교적 높은 상영 횟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시국이 극장가에 미친 영향이 생각 이상으로 막대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빠진 게 있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영상의 제작이 아직 12월이 끝나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12월달 언저리에 개봉한 영화들의 순위가 반영되지 않았다. 바로 12월 패치 들어가 봅니다. (13년) 만에 올 것이 왔습니다. 12월 14일 개봉하면서 전국의 특별관들을 쓸어가고 있는 아바타 물의 길이 700만 관객을 기록. 4위였던 공조2 인터내셔널을 밀어내고 한산 용의 출연을 추격합니다. This family is our fortress.
11월 23일 개봉 이후 꾸준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계속해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영화 올빼미. 319만 관객을 모으면서 주라기월드 도미니언의 8위를 빼앗습니다. 보이는구나. 12월 21일 개봉 늘 하던 대로 한 영화 그 두 번째 영웅이 128만 관객을 동원하며 브로커를 밀어내고 20위에 안착합니다. 특히 아바타 물의 길의 경우에는 개봉 4주차 여전히 아이맥스를 비롯한 특별관 예매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 상승세가 2023년 1분기까지 이어진다면 당장 1000만도 꿈 못 꿀 상황은 아닌 듯한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개봉했던 영화들 중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아봐야겠지요. 우선 제 주변 유튜버 및 지인분들께 물어본 베스트입니다. 탑건 매버릭 10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5표, 헤어질 결심 4표, 아바타 물의 길 3표, 범죄도시 2 1표, 뽀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 1표, 슬픔의 삼각형 1표. 그렇다면 워스트를 볼까요? 외계 플러스인 일부 7표, 주라기월드 도미니언 3표, 토르 러브 앤 썬더 2표, 영웅 1표, 공조2 인터내셔널 1표, 블랙아담 1표, 서울대작전 1표, 카터 1표, 고민 1표, 모비우스 1표, 기권 7표로 잃을 거 많은 사람들은 탈주했습니다. 다만 해당 투표는 자신이 어떤 영화를 보았는지에 따라 선택지의 폭이 각기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관적인 의견,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란!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영화들 탑 20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클립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땡큐!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 스카링 골라 라이트 아웃 시작의 얌전 팝콘 어느새